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경찰법의 법원이라는 겁니다. 자, 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이란 말은 뭐냐면 법의 근원이고요. 법의 존재 형식을 법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법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법규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성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이 있었죠. 자, 저는 이번 시간에는 성문법원부터 먼저 볼 거예요. 불문법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요. 자, 성문법원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성문법원을 먼저 한번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그 중에서 불문법원은 빼고요. 성문법원 위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글로 적혀 있는 법원을 성문법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글로 적혀 있는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 뭐냐면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가장 최상위의 법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상위의 법률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헌법 100몇 조 중에서 그 모든 사회 현상을 그 100몇 조, 130몇 조의 조문에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을 어디에다가 위임이라는 걸 하냐면 법률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법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이 법률은 누가 만든다?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회. 그래서 이렇게 표현 하나 합시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헌법에 모든 걸 규정할 수 없으니까 법률에다 위임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위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위임이란 표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위임은 조금 이따 아마 오후에 배울 건데요. 위임은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다 규정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한다? 여기서 규정하게끔 그렇죠? 내려보내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 근데 이 위임이란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자,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한테 헌법에서 법률에 내려보낼 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네가 정하라고 구체적으로 딱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내려보내고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은 어떻다? 항상 구체적 위임만 중요하고요. 구체적 위임 형태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 그 다음에 포괄적 위임이라고 해요. 조금 나쁜 말로 쉬운 말로 대충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내려보내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딱 무엇을 정하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법률한테 내려보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었죠. 위임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이 법률도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라고요. 사회 모든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법률의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회에. 그래서 어디다가 또 만들려고 내려보내냐면 명령의 형태로 만들려고 행정부에다 내려보내요. 자, 이거는 국회에서 행정부한테, 우리 행정부 아시죠? 행정부한테 만들라고 다시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걸 합니다. 국회에서 야, 이거는 내가 다 못 만들겠으니까 어차피 법을 집행하는 건 행정부 니네들이니까 니네가 좀 만들어라 라고 또 역시 구체적으로 위임이라는 걸 시켜요. 자, 그래서 명령이란 것을 이제 우리가 행정부가 만드는 국회의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법이다라고 해서 행정입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정입법. 행정부가 만드는 법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화살표 그렸잖아요. 명령하고 법률 중엔 굳이 따지자면 어느 게 상위법이에요? 이게 상위법입니다. 그렇죠? 상위법에서 미처 다 못 만든 것을 아래 명령에다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법률의 형태로, 그렇죠?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행정입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 나올 건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 자, 헌법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법률에다가 만들라고 위임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국회가 헌법에서 만들라고 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요. 곧바로 명령에다가
네가 만들어라 하고 위임을 시켜버려요. 이거 될까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전속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두 번째. 자, 헌법이 국회에다가 법률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일단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미처 다 못 만드는 것을 일부를 내려보낼 수는 있겠지만 아예 지가 보지도 않고 명령에다 내려보내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속적 사항이라고 해요. 전속적 위임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헌법에서 법률에다가 만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재정 권한, 법을 만들 권한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는 거죠? 국회에 전적으로 속하는 권한이에요. 그럼 국회에서, 법원에서, 이 국회에서 만들려고 한 법률을 밑에 내려보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속적 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전속적 사항은 위임이 된다, 안 된다? 위임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위임 금지예요. 전속이란 말이 뭐예요? 전적으로 속한다는 뜻이에요. 국회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은 위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네가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꼭.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처벌 규정 같은 거 있거든요. 처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위임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위임이 금지돼 있어요. 처벌 규정은 위임이 금지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형법 배우셨잖아요.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법률로서 딱 정해놔야지. 만약에 이 밑에 명령으로 정하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처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위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처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고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예외적으로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처벌의 종류와 상한, 폭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런 걸 정해서 위임이 가능해요. 예외적으로요. 원칙은 안 됩니다. 형벌 같은 것은 법률로 딱 정해야 돼요. 명확하게.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사회가 워낙 또 다양하다 보니까 다 규정을 법률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딱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위 법령에다 위임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법률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법률의 정의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 법률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학자들이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경찰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법률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법을 근거로 해서 경찰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이에요.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뭐 한미 협정, 소파 협정 이런 것들이 있죠.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약속 맺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법률하고 그렇죠? 똑같은 효력을 가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국제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은 두 가지는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국내에 그렇죠? 국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제법이고 조약이긴 하지만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것들이 이제 국내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국제법적으로 이것들이 효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인정이 되는 거지만 효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려면 여기는 대통령의 비준만 있으면 됩니다.
자, 비준이란 것은 쉬운 말로 그냥 동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게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대통령의 비준만 있으면 돼요. 대통령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요. 이게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에게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의 비준 플러스 국회의 동의까지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까지 있어야 돼요. 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우리 국민의 대표가 국회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까지 해줘야 우리 국내법적으로 효력은 가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는 참고로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특히 명령입니다. 이 명령. 자, 명령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은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자,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행정부가 만드는 법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오늘 배울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배울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법규 명령하고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배울 거라고요. 그래서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자, 근데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법규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이 법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법 규범을 법규라고 한다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근데 행정규칙은 법규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다시 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더 쉬운 말로 말씀드려볼게요. 행정규칙은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내부 규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원 규칙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학원 규칙은 우리 내부 규칙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각한 여러분들한테 지각한 사람 1분 지각할 때마다 벌금 1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법률이고 규칙이잖아요. 그죠? 이거 일반 국민들이 지킬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규칙이 느낌이 안 오시면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학원 규칙, 학교 규칙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 일반 국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법규 명령은 뭐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 즉 국민과 상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법규 명령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규성이라는 게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행정규칙은 얘기했잖아요. 권리 의무와 관계가 없으니까 법규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규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한 얘기를 한 단어로 얘기한 거예요. 법규성이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적용된다. 법규성이 없다는 것은 국민하고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일반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그냥 내부적인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정한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법규성이 있다는 것하고요. 없다는 것을 조금 확장시켜 볼게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있는데, 자, 그럼 법규라는 것은, 자,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당연히 국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이 지켜야 되는 게 법규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 누구도 포함이 되냐면 국민 안에는 우리 학원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 행정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죠? 그렇죠? 공무원들도 국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규 명령은 법이라고 했죠?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일반 국민들도 지켜야 되고 행정부 안에 있는 공무원들도 지켜야 되는 게 뭐다? 법규 명령이에요. 즉 법규 명령을 한 단어로 하면 법입니다. 법 쉽게 말하면. 국회의 위임을 받아서 만든 법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을 볼게요. 행정규칙은 방금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국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 국민이 학원 규칙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학원 규칙을. 그래서 이건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행정부 안에 있는, 그렇죠, 우리 학원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만 지키면 되는 규칙이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국민이란 사람은 항상 우리 경찰학에서 항상 우리 경찰 조직 밖에 있는 사람이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대외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은 말로 우리 조직 밖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경찰 조직 행정부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내적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내부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대내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학자들이. 아시겠어요? 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자, 그러면 법규성이 있는 법규 명령은 국민도 따라야 되고요. 법이니까. 내부에 있는 공무원도 국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학자분들이. 자, 대외적, 대내적. 자, 우리 두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죠? 그래서 이 법규 명령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양면이 뭐예요? 한 면, 또 한 면, 양면. 양쪽 모두를 어떻게 따라야 된다. 그렇죠? 따라야 된다라고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뭐가요? 법규 명령이라는 게. 아시겠죠? 구속이라는 건 이제 이런 말을 쓸 거예요. 따라야 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기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규칙은 다르네요. 양면적 구속력이 아니라 혼자, 내부에 있는 공무원 혼자만 따르면 되니까 이걸 이제 양면의 반대인 편면적 구속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고 일반 국민은 따를 필요가 없고 안에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만 따르면 되는 그런 규칙이다. 그래서 편면적 구속력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외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법을 위반한 거하고요. 이건 법이잖아요. 법규 명령은. 그럼 법을 위반하면 뭐가 되겠어요? 법을 위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규 명령은 법이니까요. 근데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행정규칙은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니까 이건 위법이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이 아니네요. 그렇죠? 위법이 아니고.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법을 어겼으니까 국민들과 같이 위법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내부 공무원들은 법을 어기게 되면 징계라는 걸 따로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잘리기도 해요. 파면 해임이라던가 뭐 감봉, 봉급이 깎이는 이런 징계도 받는다고요. 자, 그래서 법규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위법 사유도 되지만 징계 사유도 됩니다. 공무원한테는. 하지만 행정규칙은 아까 얘기했죠. 법이 아니니까 위법 사유는 되지 않고, 자, 대신에 내부적인 규율을 어겼잖아요. 규칙을 어겼으니까 징계는 받을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원 지각할 때마다 1분에 100만 원씩 벌금 물리겠다고 내가 얘기했다고. 그럼 그런 것들이 징계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차이가 뭐예요? 법이냐 법이 아니냐에 따라서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가 갈리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해놓으시고 조금만 더 이어갔다가 쉽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이어갈 건데, 자, 우리 국민이라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죠. 일반 국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국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법규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 권력 관계다 이런 표현도 써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학자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 중에서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특별 권력 관계다 이런 표현을 쓸 거라고요. 권력 관계 어려운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반과 특별에 주의하시면 돼요. 주목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반 권력 관계냐, 특별 권력 관계냐. 일반이란 말은 무슨 뜻이다? 이건 국민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요. 일반 국민들은 법이 만들어지는 걸 항상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 그죠? 공포 영화 할 때 공포가 아니라 알리는 걸 공포라고 해요. 자, 그럼 일반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공포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려주는 절차예요, 국민한테. 그렇죠? 하지만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포라는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부에 있는 우리끼리만 알면 되는 게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각하면 벌금 100만 원. 이거는 우리끼리 제가 말로 전달해도 되고 특별한 공포라는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전달되고 뜻을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세요. 일반 국민들이 알려면 공포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건 법이 아니니까 우리끼리만 알면 되니까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포라는 절차는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법치행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법률 유보가 적용이 되는지, 법률 우위가 적용이 되는지를 따져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 법규명령은 법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행정활동을 할 때는 행정은 법률에 위배돼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규명령은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 그렇죠?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근데 행정규칙은 생각해 보세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제가 그냥 빨리 설명한 거예요. 이건 법이니까 당연히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가 적용이 된다라고요. 이것들이. 근데 행정규칙이 문제라고요. 행정규칙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원 규칙 같은 걸 만들 때도 법에 위반돼서 만들면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아까 지각한 사람한테 100만 원 내라. 뭐 좀 오바긴 하지만 이거는 괜찮다고 봐요. 아니, 오바긴 하지만 비례 원칙이 맞지는 않지만.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각 한 번 할 때 무기징역. 학원에다 가두는 거야 평생. 그리고 2번 하면 사형이야. 이런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이런 건 법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이 행정규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아무리 내부 규칙을 만들 때도 법에 위배돼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률 유보가 뭐예요?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 학원 규칙 만들 때 지각한 사람 1분당 10,000원 이 규칙 만들 때 꼭 법적 근거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법률 유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무작정 덤비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법학 파트이기 때문에. 됐나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잘 정리해 놓으시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서 제가 정리할 건데 그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저 시계로 이제 10분 쉬었다가 45분부터 나머지 거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